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색감이란 무엇인지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같은 장소에 4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4가지 사진 중에 가장 따뜻해 보이는 사진 하나 골라볼까요? 고르셨으면 다음은 가장 우울해 보이는 사진 한번 골라볼게요. 다음으로는 청량한 사진까지 골라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서늘해 보이는 사진 한번 골라볼까요? 저의 의도가 통했다면 여러분들은 따뜻한 사진은 4번째, 우울한 사진은 2번째, 청량한 사진은 첫 번째, 서늘한 사진은 3번째를 고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맞았을까요? 다른 걸 고르셨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건 제가 생각하는 세계의 이미지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같은 걸 고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사진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세계의 보편성 때문인데요. 세계의 보편성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엔 보편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세계의 보편성이란 빨간색은 뜨겁고, 파란색은 차갑고, 노란색은 생명성을, 죽음을 의미할 때는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세계 감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햇빛을 직접 느끼지 못해도 햇빛을 표현한 그림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이 4가지 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햇빛의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해가 가장 높고 강하게 내리쬐고 있죠. 그래서 그림자 자체가 강하고 짧게 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는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우리는 강한 햇빛을 받으면 색이 명도와 함께 선명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얀 벽돌과 쨍한 바다까지 청량함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2번째 사진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색이 탁하고요. 푸른빛이 돌게 되죠. 우리는 채도가 낮은 파란색을 보면 조금 우울하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3번째, 4번째 사진들도 한번 볼게요. 이 사진들은 2번째랑 다르게 모두 해가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는 서늘하고 하나는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그건 바로 세계의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파란색은 차갑고 빨간색은 뜨겁다. 3번째 사진은 햇빛부터 그림자까지 모두 채도가 강한 푸른빛을 띠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앞에는 정말 새파란 바다가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파란색을 보면 차갑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채도가 굉장히 높은 파란 계열의 사진을 보고 서늘한 감정까지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4번째 사진은 빛, 그림자, 화면에 있는 모든 색감들이 따뜻한 계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번째 사진을 보면 마치 따스한 햇살을 받은 것 같은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냥 사진을 보고 있는 것 뿐인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색에 따라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색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색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내 감정이 상대한테 잘 전달이 된다면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이 중에서 꽃이 가장 잘 보이는 사진 하나 골라볼게요. 고르셨나요? 이번에도 제 의도가 맞았다면 3번째 사진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자, 분명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걸 찍은 건데 왜 3번째 꽃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걸까요? 그 답은 명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2번째 사진은 모두 비슷한 명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명도의 밝은 사진들입니다. 반면에 3번째 사진은 명도의 대비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두 사진보다
대비가 강하기 때문에 사진의 무게감도 올라가고요. 어디에 시선이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명도 대비가 가장 강한 쪽으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하늘과 어두운 바닥면이 맞닿는 지점,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꽃 중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두 사진보다 대비가 강하기 때문에 사진의 무게감도 올라가고요. 어디에 시선이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밝고 어둠이 가장 강하게 맞닿는 쪽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은 밝은 하늘과 어두운 곳의 중간 경계면에 닿아 있는 꽃이 가장 시선을 끌게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내가 전체적인 색감이 아니라 주제를 확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명도의 대비를 강하게 주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이에요.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사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선이 갔던 사진 하나 골라볼 겁니다. 이건 답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의도가 맞았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두 번째 사진을 가장 먼저 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채도의 차이에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도 수영장의 색이 채도가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두 사진은 아주 강렬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죠. 바로 빨간 수영복이에요. 엄청 채도가 높고 강렬한 레드입니다. 그리고 물의 파란색과 보색 대비가 되어서 더 눈에 띄는 느낌이죠. 그렇다면 보색 대비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 번째 사진이 더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영복과 물 모두 채도가 아주 높은 둘 다 강렬한 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신기하게도 이런 강한 색끼리 부딪히면 금방 피로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피로함을 없애기 위해서 시선을 피하거나 색을 보는 눈이 둔해지게 되죠. 대신 두 번째 사진은 어떤가요? 파란 물과 빨간 수영복 사이에 무채색의 땅이 존재하죠. 이렇게 강렬한 두 가지 색 사이에 중립적인 색을 넣으면 비교적 조화롭고 무엇보다 주제로 보이는 빨간색 수영복이 세 번째 사진보다 더 빨갛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타셈 감독의 더 폴이라는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은 잠깐 그 영화의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안 보신 분들 중에 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 영화는 색감이 아주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시면 생각보다 채도가 높은 색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채도가 높고 다채로운 영화라는 감상이 듭니다. 이건 타셈 감독이 의도한 어떤 장치 때문인데요. 감독은 강렬한 색이 나오기 전에 꼭 중립적인 색을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무채색의 배경과 강렬한 색감을 가진 주인공들이 번갈아서 나오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화려한 색들만 연속해서 나왔다면 우리의 눈은 금방 피로해져서 이 색이 지금 강한 건지 아닌 건지 판단력이 흐려졌을 거예요. 이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만약에 강렬한 채도의 색을 포인트로 강조하고 싶다면 꼭 그것을 뒷받침해줄 중립적인 채도의 도화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각 사진들을 통해 색감, 명도, 채도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데 도대체 좋은 색감에 대한 답은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하신다면 저는 사실 계속해서 답을 드렸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색감이랑 나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된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그림에다가 아까 그라디언트 맵을 적용을 해봐야겠죠. 다시 이 폴더 위에 우클릭을 하고 그라디언트 맵 창을 열어볼게요. 그 다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컬러 칩 그라디언트 맵을 클릭을 해줍니다. 와우, 제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게 나왔는데요. 조금 당황했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컨트롤 U를 눌러서 명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색은 이미 위에 그라디언트 맵이 대신 깔아주고 있으니까요. 여기 명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색으로 배색을 해나가는 거예요. 일단 색감만 찾아주는 걸로 할게요. 수트는 조금 더 초록색 느낌으로, 벨트는 더 까맣게, 버클은 아까 초록색과 빨간색 중간에 갈색이 있었죠. 그걸 찾아가면서 아까 컬러칩에 있었던 갈색을 지정해줍니다. 머리도 좀 밝게 해볼게요. 그 다음 나비도 제 색깔을 찾아줍시다. 꽃은 최대한 아이보리색, 왜냐면 포인트 컬러 옆에 둘 거기 때문이에요. 포인트 컬러로 빨간색 넣어주시는데 나비보다는 좀 더 탁한 색을 넣어줄게요. 명도를 조금 더 어둡게 하면 자연스럽게 초록색 쪽으로 가니까 조금 탁한 색이 되겠죠. 이게 그냥 스포이드로 찍어서 배색을 한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생각보다 원하는 색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라디언트 맵을 해놓고 그냥 명도만 지정하면서 원하는 색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밑색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사진을 의식해서 밝은 명도라고 다 명도를 밝게 올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제가 고른 사진은 명도 차이가 확실하게 있어서 어두운 색은 좀 어둡게, 밝은 색은 밝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른 사진들이 밝은 명도일 수도 있고 어두운 명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의식해서 다 밝은 색으로 칠해두면 너무 한 가지 색으로만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밝은 색으로 고명도의 그라데이션 맵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알아서 색 지정이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전부 다 밝은 색으로 깔아놨다면 지금 여기 부분에서만 색이 배열이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이 그라데이션 맵 안에 있는 색들이 다 표현되지 못해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색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밝음부터 어두움까지 확실하게 다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밑색을 까는 건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제가 미리 명도까지 지정을 해왔는데요. 이 캐릭터는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어울리는 색을 기존에 있는 그라디언트 맵을 통해 찾아볼 겁니다. 우리 자료 찾기 죽어도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색을 써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날 사용하기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방법은 똑같고요. 우클릭해서 그라디언트 맵 열어줍니다. 저는 캐릭터에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서 클리핑 처리해줄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라디언트 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클립 스튜디오 에셋 들어가시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자기만의 색감을 배포하고 계시니까요. 쇼핑하듯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다운받아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걸 적용하기 전에 저는 이 캐릭터가 약간 쿨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조금 채도가 낮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오퍼시티를 살짝 낮춰줄게요. 이게 보시면 이 밑에 이미 무채색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오퍼시티를 낮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채도가 낮은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좀 채도 낮은 그림 그리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막 클릭을 해봐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좀 쿨하고 뭔가 창백한 남성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너무 핑크색인 것 같긴 한데 이걸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여기 그라디언트 맵 보시면 핑크색이 좀 화이트 쪽에 있죠. 하얀색이 특이하게 중간 부분에 있어요. 이거 확인하고 나중에 명도 조절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까처럼 위에 그라디언트 맵 깔아준 다음에 명도 조절 해볼 겁니다. 얼굴 색은 나중에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놔둘게요. 아까 하얀색 중간쯤 있었으니까 명도 낮춰주고 셔츠도 밝게 만들어줄게요. 이번 수트는 완전 기본적인 올블랙 수트를 만들어 줄 거라서 수트의 명도도 낮춰주겠습니다.
벨트는 완전 까맣게, 이번엔 버클을 은장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핑크색을 포인트 컬러로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나중에 채도만 많이 올려줄게요. 머리도 흑발이니까 쿨한 남자는 흑발이 어울려요.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 이번에는 나비를 포인트 컬러로 쓰지 않고 뭔가 이 캐릭터의 분신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똑같이 블랙으로 하고, 여기 소파는 이미 수트가 많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둡게는 안 하고 이 정도로. 다음 이 줄기 부분도 영도 조금 낮춰줄게요. 이번에는 좀 아까랑 다르게 이 장미를 포인트 컬러로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밝은 색으로 가면은 약간 분홍기가 돌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가 일어나라고 화이트 쪽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번에도 이 그라디언트 맵 복사해서 레이어에 하나씩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 맵 적용시켜줬으면 색조, 채도, 명도 켜서요. 세부적인 색감을 조정해주는 거예요. 얼굴색이 지금 너무 분홍색인 것 같아서 약간 노란기 돌게 조금 바꿔줄게요. 색도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좀 창백한 느낌을 원하긴 했는데 제가 나중에 블러셔를 되게 분홍색을 쓸 거기 때문에 무채색으로 깔아줬어요. 눈 알색도 바꿔주시고 셔츠도 지금 너무 분홍색인 것 같아서 채도 많이 낮춰서 조금 더 하얗게 만들어줄게요. 약간 여기 있는 분홍색을 좀 살려주고 싶어서 우리 보색 대비를 하면 눈에 확 띄게 되니까 분홍색에 보색을 한번 발라볼까요? 분홍색의 보색은 초록색이죠? 채도로 보고 초록색을 한 다음 채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러면 약간 아까보다 더 분홍색이 눈에 띄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뭔가 포인트 컬러를 더 눈에 띄게 만들고 싶을 때는 보색을 써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같은 채도의 보색을 쓰게 되면 포인트 컬러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조를 맞춰놓고 채도를 아예 뺀다거나 명도를 아예 올리거나 낮추는 게 좋습니다. 다음 수트의 색도 채색이긴 한데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어서 조금만 채도 올려줄게요. 제가 사실 채도가 많이 낮은 그림은 잘 안 그려서 채도가 높은 걸 좀 좋아합니다. 지금 색을 깔아놓긴 했는데 분홍색이 포인트 치고 너무 연한 것 같아서 채도 올려줄게요. 그리고 뭔가 너무 보라색 느낌이어가지고 조금만 붉은 계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찍어서 여기 꽃에도 미리 적용을 해줄게요. 버클은 은장이라고 했으니까 명도만 낮춰주겠습니다. 이게 실버 아이템을 쓰실 때는요, 채도 낮은 회색을 발라놓고 색을 좀 죽여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완전 중명도 정도 됐거든요. 너무 밝으면 나중에 묘사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어둡게 해줬습니다. 머리색도 조금만 채도를 올려줄게요. 줄기색을 마땅히 바를 게 없는데 이럴 때는 팁이 아까는 주변 색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내가 초록색으로 쓸만한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록색으로 쓸만한 게 아까 이 셔츠를 바꿔서 이 셔츠색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명도를 낮추고 채도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되게 웜한 계열의 초록색 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건 다 너무 쿨하니까 이 줄기가 쓸데없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 쪽으로 색조 변경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색의 보색이 아니라 주변 색으로 맞춰서 톤을 바꿔주시면 자연스럽게 색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